그래서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는 python.org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을 버전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3.7대 버전, 3.8대 버전, 3.9, 제가 알기로는 3.10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서 파이썬 개발 환경이죠. 파이썬 언어를 다운받아서 PC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 설치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설치 파일 입구 더블 클릭해서 그냥 설치만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편집기를 선택하셔가지고 또 설치를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얘는 오픈소스로 오픈소스인가? 소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설치할 수 있고, 얘는 파이썬만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다 지원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오라클이 깔려 있으면 SQL도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깔려 있으면 R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할 수 있어요. 파이썬이 깔려 있으면 파이썬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IDE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통합,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개발, 인바이러먼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경 중에 하나가 파이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트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통합 개발 환경인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파이참 홈페이지 바로 찾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이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하고요.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은 파이썬을 가지고서 웹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웹 개발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되니까 무료 버전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파이썬에서 파이썬 실행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파이참과 같은 그런 통합 개발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도 안 했죠.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고 있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랩이라고 하는 환경을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구글 콜랩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집기로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따로 뭔가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콜앱도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료 버전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콜앱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마다 세션을 연결을 하죠. 세션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가상 머신을 한 대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트북마다 콜앱 노트북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상의 PC 한 대를 빌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틀 동안 콜앱만 가지고서 개발을 한 겁니다. 저희가 첫째 날은 무엇을 했었냐면 파이썬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파이썬에서 연산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변수를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혹은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문자 그 메모리를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변수에다가 그 이름을 주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죠. 변수 이름을 먼저 선언을 하고요. 변수 이름을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고 뒤에 값을 써줍니다. 이 값이 숫자냐, 문자열이냐, 그 다음에 true나 false냐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숫자, 문자열, 그리고 논리 타입, true, false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것 말고도 더 많은 데이터 타입들이 있고 오늘이나 혹은 내일 통해서 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계산이나 계산을 수행하는 거, 계산을 수행하는 게 연산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계산 결과를 저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산자입니다. 그죠? 연산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용했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사용했었던 연산자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었죠. 뭐 더하기라든가 빼기라든가 곱하기라든가 나누기, 뭐 거듭 제곱, 나눈 목, 나눈 나머지. 기억나시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다, 다르다, 그죠? 같다,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 and, or, not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런 연산자들이 있었고요. 할당 연산자에는 또 이런 할당 연산자도 있었죠. 더하기는, 빼기는, 곱하기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값을 더한 다음에 같은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값을 뺀 다음에 같은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다. 곱한 다음에 같은 변수에 저장하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굳이 외우시려고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주 사용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그 기억이 돼요. 머리로는 기억을 못하는데 손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자주 하시다 보면 그런 연산자들, 이게 우리가 첫날 했었던 거예요. 첫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첫째 날과 어제 이틀에 걸쳐서 했었던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건문 공부를 했었죠. 조건문은 if 혹은 if와 else 혹은 if, elif,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if문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어떤 코드를 이렇게 쭉 실행을 하다가 if를 만나요. 그죠? if를 만나면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사를 하고요. 조건식을 만족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빠져나와서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게 if 구문. 그 다음에 if else 구문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는 게 두 군데로 나눠지죠. 분기가 되죠. 쭉 실행을 하다가 if를 만납니다. 그죠? if에서는 조건에 맞는지 조건에 맞지 않는지를 검사를 해보고요. 조건에 맞는 경우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실행할 코드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죠? 조건을 만족하면 1번만 실행을 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2번만 실행하고 그 다음에 1번이 실행되거나 또는 2번이 실행된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1번과 3번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번은 실행이 안 되고 2번과 3번이 실행이 되는 이런 구문이 if, els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el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elif라고 하는 것은 그 else로 갔을 때 또 다른 if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쭉 코드를 실행하다가 if 하고 만났어요. if 하고 만나서 조건 검사를 해요.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문장을 실행하면 돼요. 근데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게 else죠. 이게 else인데 여기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if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검사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else와 if를 합쳐서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도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죠.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조건문을 다뤘었고, 그 다음에 조건문에 대한 얘기들을 다 마친 다음에 어제 우리는 무엇을 시작을 했냐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죠. 파이썬에서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었던 반복문은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이었습니다. while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제일 처음에 뭔가 값을 초기화해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코드를 실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조건식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실행을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자, 이 코드 보면 이 코드는요. 이게 초기화식입니다. 변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만족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말로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n이 1이기 때문에 n은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요. 5보다 작으니까 블럭 내부로 들어오는 거죠. 블럭 내부로 들어와서 출력을 하고 출력하니까 콘솔 창에는 1 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도 블럭 안쪽에 있죠. 들여쓰기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블럭 안쪽에 있으니까 이제 n의 값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2로 바뀌었어요. 변수의 값이 2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태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반복을 계속해야 되는지 반복을 계속하지 않고 끝내야 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조건 검사하러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조건 검사하러 올라가 보면 이번에 검사하는 그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n에 있는 값은 2고 그 2라고 하는 값이 5보다 작은지를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동작을 또 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콘솔 창에 프린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의 값을 다시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런 동작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조건이 fail이 되면, false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false, 예를 들어 3에서 4가 되고 4에서 5가 되면 5는 5보다 작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while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while문 바깥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들이었죠. 네, 다 기억 다 나시죠? 그죠? 네. 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어제 과제 드렸던 거 바로 들어갈게요. 과제 드렸던 거 바로 하면서 자, 요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 이게 저희 그 과제였었어요. 힌트 드렸었죠. 이거 어떻게 하자? 1, 2, 3, 4, 5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조금 응용만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문장을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아마 이런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산술 연산자. 더하기랑 빼기. 곱하기. 죄송합니다. 네. 더하기는 뭐예요? 더하기는 두 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왼쪽도 문자열이고 오른쪽도 문자열일 때 더하기는 두 개의 문자열을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었군요. 여러분들은 연결되어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을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문자열과 문자열에서의 더하기 기능이에요. 더하기 기능이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곱하기는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곱할 수 있나요? 문자열과 문자열은 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고요. 문자열에서 곱하기 기호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한쪽은 문자열, 다른 하나는 정수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이때 이 정수의 의미는 뭐냐면 문자열을 몇 번 반복해서 복사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두 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별표 한 개를 두 번 반복해 주세요이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3이라고 하면 별표 한 개를 세 번 반복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죠. 5라고 하면 별표 5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힌트가 다 됐죠. 자, 우리가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1부터 시작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가 5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5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에 일단 n을 먼저 프린트를 해볼까요? 그리고 n 아까 했었던 것처럼 1 이렇게 하면 1, 2, 3, 4, 5가 프린트가 될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를 프린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별표 곱하기 1, 그 다음에 별표 곱하기 2, 별표 곱하기 3, 별표 곱하기 4, 별표 곱하기 5 이거를 프린트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문 안쪽에다가 별표 곱하기 n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많은 분들이 다들 잘 하셨더라고요. 과제 보내주신 분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다들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1번 문제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1번 문제에서. 네. 자, 그럼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위쪽을 조금만 더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출력되는 거 볼까요? 5, 4, 3, 2, 1이에요. 그죠? 5, 4, 3, 2, 1. 이거는 5부터 1까지 거꾸로 출력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5부터 1까지 거꾸로 출력하는 거는 시작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시작값을 5로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줄여나갈 거예요. 5, 4, 3, 2, 1. 그럼 조건은 어떻게? 제일 마지막이 1이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while n은 0보다 클 때까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개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도 while문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while n이 6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쓰실 때는 5까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등호가 없는 부등호를 사용하실 때는 6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둘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5부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혹은 0보다 클 때까지. 결국 5, 4, 3, 2, 1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서 프린트할 때는 한 개씩 줄여가면서 프린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5를 프린트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한 개를 줄여서 4를 프린트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엔 또 한 개를 줄여서 3을 프린트 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한 개를 줄여서 2를 프린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숫자들을 보면 5, 4, 3, 2, 1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될까요? 문자열 곱해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별표 곱하기 5가 되겠죠. 두 번째는 별표 곱하기 4가 되겠죠. 세 번째는 별표 곱하기 3, 네 번째는 별표 곱하기 2,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별표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잘 되시죠?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3번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해주셨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하신 방법이 있고 몇몇 분들이 하신 방법이 있고 그게 있어요. 간단하게는 while문 두 번 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부터 5개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1, 2, 3, 4, 5 출력하고 4, 3, 2, 1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변수를 다시 초기화를 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다시 1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5보다 작거나 크거나 아니죠. 5가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1, 2, 3, 4, 5니까 5보다 작은 거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코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일단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잠이 덜 깼나요?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n은 1이니까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합니다. 별표를 한 개를 출력을 하겠죠. 별표 그 다음에는 n이 2가 되고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시 한번 이터레이션을 수행하고 이터레이션 수행하실 때에는 별표 2개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n이 다시 3이 됐죠. 3은 5보다 작으니까 별표를 3개를 출력을 하고요. 이번에는 n이 4로 바뀌었죠. 4는 5보다 작으니까 별표를 4개를 출력을 하고 n이 또 바뀌었죠. 그럼 이번에는 별표를 5개를 출력합니다. 위쪽에 있는 별표 1부터 5까지 별표를 출력하는 거는 끝났고요. 자, 이제 그 밑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4, 3, 2,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n이라는 변수, 또 다른 변수를 굳이 만드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4로 바꿔버리세요. 4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4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줄여나가겠다. 4, 3, 2, 1.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n은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서 위쪽과 똑같은 비슷한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줄여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는 4고요. 4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별표를 여기다 4개를 출력을 할 거예요. 4개를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n의 값이 4에서 하나가 줄어드니까 3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조건 검사하러 올라가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별표를 몇 개 출력하냐면 3개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줄였죠? 다시 줄이니까 n은 2가 되고요. 다시 올라갔는데 2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다시 블록 맵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별표 2개만 출력을 할 거고요. 또 줄여주죠. n의 값을 1로 또 줄여요. 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번에는 별표 1개를 딱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줄어듭니다. 0이 되죠. 근데 0은 1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아요. 그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 2, 3, 4, 5,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여기서 5 대신에 4로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이 코드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물론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뭐 0보다 크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기를 5보다 작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5보다 작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등등등 그런 거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여기는 주석입니다. 이건 주석이죠. 이건 주석이니까 실행이 되지 않는 문장이고요. 변수는 n을 하나만 썼어요. n을 하나만 썼고, 제가 여기에 등호를 없애버렸어요. 실행해 볼까요? 결과는 똑같죠? 똑같죠? 네. 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어요. 과제를 주신 분 중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 위쪽에서 어디까지 출력했을까요? 여기에서 별표를 4개까지 출력했을까요? 5개까지 출력했을까요? 4개까지 출력한 겁니다. 위쪽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5개를 출력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초기화되는 문장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n은 1이에요. 5보다 작죠? 그러니까 별표 1개를 출력을 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n이 바뀌었죠? n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2로 바뀌었죠. 그죠? 조건 만족하죠? 들어와서 출력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3이 됐죠? 그죠? 3이 됐죠? 5보다 작죠? 출력하죠? 이번에는 3개를 출력을 했겠죠? 3개. 그 다음에 바뀌었죠? 뭐 얼마로 바뀌었죠? 4로 바뀌었죠? 4는 5보다 작죠? 그러니까 별표 4개를 출력을 했겠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에 n이 얼마가 됐어요? 또 증가를 시키잖아요. 요 블록 안쪽이니까 여기서 증가시키는 것까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5는 5보다 작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갔을 때, 이 루프를 빠져나갔을 때 n의 값이 얼마예요, 지금? 5잖아요, 5.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비교할 때 뭘 비교하는 거예요? 5가 1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쵸?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곱해지는 게 얼마? 곱하기 5.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쵸? 이제 이해되시죠? 위쪽에서 4개를 출력을 했고 아래쪽에서 5개를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5에서 4로 줄어들고 4에서 3으로 줄어들고 4, 3, 2, 1, 0 이렇게 돼서 0일 때 여기를 빠져나가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하셨을 때는 요거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생략하시면 안 되고 4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 코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코드는 여기에서 5줄을 출력하고 여기에서 4줄을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똑같은 결과를 주지만 살짝 다른 코드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아, 그럼 아까 그 코드 남겨드릴까요? 밑에다가 코드랑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빼버리고 그래서 코드 두 가지 코드 다 남겨드릴게요. 네. 여기서는 5줄을 출력하고 4줄을 출력하는 코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여기서는 위쪽이 4줄을 출력하고 아래쪽이 5줄을 출력하는 코드다. 네, 그 차이 생각해 주시고요.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분들 다 보진 못했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한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while문을 하나만 쓰셨어요. while문을 하나만 쓰셨는데 자 1부터 시작을 할 거. 저는 1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부터.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몇 줄이죠? 1, 2, 3, 4, 5, 4, 3, 2, 1이니까 전부 몇 줄이에요? 9줄이죠. 9줄. 1, 2, 3, 4, 5, 4, 3, 2, 1이니까 9줄이죠. 10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while을 어떻게 쓰셨냐면 10보다 작을 때까지 1, 2, 3, 4, 5, 6, 7, 8, 9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n을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건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건데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9번이죠. 우리가 출력할 거는 라인이 9개고요. 자, 여기서 if문을 쓰셨어요. n이 5보다 작거나 작을 때에는 프린트를 하는데 그냥 곱하기 n.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별표 곱하기 1, 그 다음에는 별표 곱하기 2, 그 다음에는 별표 곱하기 3, 별표 곱하기 4, 별표 곱하기 5 이렇게 하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 출력할 때마다 별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셨고 아니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프린트를 했냐면 10 빼기 n을 한 거예요. 10 빼기 n.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n이 일씩 증가를 할 거예요. 아직 그 코드가 없지만. 그럼 5에서 1이 더 커졌으면 n은 6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석을 달자면 1, 2, 3, 4, 5일 때 n이 값이 1, 2, 3, 4, 5인 경우고요. else는 n의 값이 6, 7, 8, 9인 경우입니다. n을 1씩 증가시켰으면 5 다음에는 6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5 다음에는 6이 됐으니까 10 빼기 6이면 얼마예요? 4. 그죠? 그럼 별표 4개. 6에서 2를 증가시키면 7이죠. 10 빼기 7은 얼마? 3. 3이면 별표 3개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7에서 하나를 더 증가시키면 8. 10 빼기 8이면 2죠. 그죠? 그러면 별표 2개. 8에서 1을 증가하면 9가 되겠죠. 9가 되겠죠? 그러면 10 빼기 9면은 1이죠. 그럼 별표 1개. 자, 여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코드는 뭐냐면 n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코드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실행 똑같은 코드가 되죠.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결과는 같고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시고 여기에서 제가 코멘트를 하나를 더 드리면은요. 코멘트를 하나를 더 드리면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인데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는 달라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n을 언제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else일 때만 n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6, 7, 8, 9일 때만 n을 증가시키죠. 그럼 1, 2, 3, 4, 5일 때는 증가 안 시키죠.
그럼 이거 무한 루프예요. 그럼 이거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아마 과제를 주셨던 분은 아마 이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같은 코드예요.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제일 처음에 n은 1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해서 들어옵니다. 1은 10보다 작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if문은 이거예요. 5보다 같거나 작으냐?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 만족하면 else는 실행 안 하고 여기만 실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실행하냐면 지금 n 얼마라 그랬어요? n 1이라 그랬어요. 곱하기 1이니까 결국 한 개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를 시키죠. 증가를 시켰죠. 그럼 n이 얼마가 됐어요? n이 1에서 2가 됐어요. 2가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여기서는 이제는 else는 건너뛰는 거죠. else 건너뛰었으니까 코드가 있으면 실행하는데 코드가 없으면 실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행하고 else는 건너뛰었더니 while 루프 끝에 도달했고 while 루프 끝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이제 또 한 번 반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사를 해보겠다 하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갔더니 이제 비교하는 거는 2하고 10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여전히 5보다 작아요. 2하고 5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별표 이번에는 2개 n을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은 얼마? 3.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5개까지 n이 5일 때까지는 이렇게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별표 5개를 출력한 다음에 또 한 번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한 번 늘어났으니까 이때는 6이에요. 6인 상태에서 반복할지 말지 올라갔을 거예요. 6하고 10을 비교를 하죠. 10보다 작으니까 일단 딱 들어왔는데 if에서 5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쵸. 여기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else로 가는 거예요. else로 갔더니 여기서는 뭐를 곱하래요? 6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 빼기 6을 곱하래요. 그러니까 4개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4개.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출력한 다음에는 n의 값을 증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n의 값이 얼마가 됐냐면 7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이죠. 끝이니까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계속 반복할 수가 있고 다시 들어왔고 5보다 크니까 else로 가서 이번에는 여기가 10 빼기 7이 되는 거예요. 10 빼기 7. 그러면은 3이죠. 그래서 3개를 출력을 했고 3개 출력한 다음에 여기서 n이 뭘로 바뀌냐면 플러스 1이니까 8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10 빼기 8, 10 빼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별표들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라면 아까처럼 자, 이 증가시키는 코드를 보죠. 증가시키는 코드가 조건을 만족할 때도 n을 1을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똑같이 1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결국 n의 값을 1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이걸 넣지 않고 들여쓰기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문장은 if, else랑은 상관이 없는 문장이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실행이 어떻게 되냐면 5보다 작을 때는 프린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else를 건너뛰고 여기로 와서 n의 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5보다 큰 숫자들 6, 7, 8, 9라고 하는 숫자들이 온 경우에는 if를 건너뛰어서 else에서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증가시킨 다음에 올라가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n의 값을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렇게 일씩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코드가 if 안에서도 필요하고 else 안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if else 밖으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두 군데 동시에 해서 사용이 될 거라는. 그래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기발하죠? 네. 뭐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쉽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while문 안에서 if else를 응용해서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변수,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어떤 연산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았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일단 구구단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요렇게도 가능한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별로 여러분들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 아세요? 절대값.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빼버려가지고 플러스로만 만드는 게 절대값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 절대값 하면 얼마예요? 5. 네. 뭐 플러스 5 절대값 5.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호 없이 단순히 그 숫자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을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이썬에 절대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AB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ABS. 밑에 설명에도 있지만 ABS라고 하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Absolute Value. 우리말 말 그대로 절대값. Absolute, 절대, value, 값.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아규먼트에 절대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리턴 값이 얼마예요? 5.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플러스 5의 절대값도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절대값 함수입니다.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4, 3, 2, 1, 4, 3, 2, 1, 0, 1, 2, 3, 4, 1, 2, 3, 4 5보다 작을 때까지 프린트 별표 곱하기 잠깐만요. 여기를 괄호를 먼저 쓰고요. 괄호를 먼저 쓰고 5 빼기 ABS 그리고 N 이렇게 하고 일단 실행시켜 보고요.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가 똑같죠? 배가 똑같죠? 자, 여기 괄호 개수 주의해 주시고요. 괄호 개수 주의해 주시고 시작하는 괄호가 여기 한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하는 괄호가 있고요. 세 번째 시작하는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세 개가 있으니까 닫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닫는 괄호도 세 개가 있어야 되죠. 네, 첫 번째 닫는 괄호는 여기 ABS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닫는 괄호는 여기 뺄셈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괄호. 마지막 세 번째 괄호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괄호. 자, 코드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마이너스 4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 다음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몇 개죠? 9개 아닌가요? 그죠?
오케이, 맞죠? 예.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니까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니까 1, 2, 3, 4, 1, 2, 3, 4, 8개 있고 가운데 0이 있으니까 9개란 말이야. 그죠? 자, 마이너스 4는 5보다 작죠. 그렇죠? 5보다 작으니까 들어왔어요. 별표를 몇 번 출력할까요? 별표를 몇 번 출력하냐면 여기서 계산된 거 볼까요? 5 빼기 절대값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얼마예요? 4죠. 5 빼기 4니까 1. 그러니까 별표 한 개 출력. 맞죠? 네. 그 다음에 n을 어떻게 했어요? n을 증가시켰어요. 그죠?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4에서 1이 증가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은 5보다 작죠. 자, 그럼 이번에는 5 빼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얼마예요? 그냥 5 빼기 3이잖아요. 5 빼기 3. 그죠? 그러니까 얼마? 2. 그죠? 별표를 2개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를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은 여기서는 5 빼기 2가 되겠죠. 5 빼기 2면 3. 별표 3개 출력. 그죠? 그 다음에 또 2를 증가시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는 절대값이니까 5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별표 4개. 그 다음에 0이니까 5 빼기 0. 그러니까 5개 출력. 5개 출력.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2, 3, 4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5 빼기 1, 5 빼기 2, 5 빼기 3, 5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3, 2. 뭐 이거는 함수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린 이유는요. 이런 코드들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코딩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원하는 코드가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파이썬이 됐든 R이 됐든 원하는 언어로 그거를 만들어 주셔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뭐 A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코딩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외우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거를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